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초반 열세였던 오세훈 후보가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되게 됐습니다. 이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고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중수청 설치 추진에 항의하면서 사의를 밝혔습니다. 윤 총장의 사의가 가지는 의미, 그리고 민주당은 중수청을 어떤 취지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검찰과 야당은 왜 반대하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발의한 민주당 황운하 의원 그리고 반대 의견을 말씀해 주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중수청 얘기하기에 앞서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사의를 밝혔습니다. 오늘 토론할 내용 바로 이 중수청과 관련돼서 사의를 밝혔는데요. 먼저 발언 내용 듣고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합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治시스템이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지금 이제까지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 중수처 설치 추진 그리고 검찰의 이제 그에 따라서 수사권이 박탈되는 문제 이것 때문에 사의를 밝히게 됐다라고 했는데 사실 며칠 사이에 뭐 언론 통해서도 그렇고 기자들 앞에 그러니까 마이크 앞에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는 목소리를 내서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기는 했습니다만 오늘 발표 내용 다 들으셨을 텐데 듣고 어땠습니까? 예, 저는 뭐 이제 공직자들이 보통 공직 생활 하다가 선거에 출마하려고 할 때 네. 그때 이제 출마 선언문 뭐 이런 걸 만들어서 발표를 하는데 그런 출마 선언문을 듣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내세운 것은 중수청 설치 반대 뭐 이렇게 내세웠지만 사실 중수청은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법안을 발의해서 법사위에 가서 아직 법안 심사조차 안 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 중수청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서 법무부를 통해서 검찰 의견을 지금 수렴 중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의견을 제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이제 이걸 당론으로 결정을 한다든지 최종적으로 법안이 통과된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중수청 설치 반대를 명분으로 사퇴한다면 그게 이해가 되겠는데 지금은 얼마든지 의견을 개진하고 또 앞으로 이 논의 과정에서 중수청 법안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수청 설치 반대를 위해서 정치인 행보 같은 또는 정치인의 언행을 보이면서 굉장히 이제 뭐 세상을 시끄럽게 하다가 이제 그것 때문에 사직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치적인 계산하에 어떤 향후 정치 활동을 염두에 두고 극적인 효과를 노리고 이 시점에서 가장 그 적당한 명분을 삼아서 물러나려고 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중수청 때문에 그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기보다는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저 멘트를 보면서 무엇보다 느끼는 거는 참 이 정부 사람들이 무섭다. 이 정부 여당 사람들이. 결국 자기네들이 불편해하는 사람은 어떤 방법, 수단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쫓아내버리구나 하는 그런 어떤 인상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우리 윤 총장이 윤 전 총장입니까? 윤 총장입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윤석열 총장으로 예, 하셔도 예. 될 것 같습니다. 그 멘트 중에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 그리고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고 있다.
라는 말이 참 가슴에 와 닿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무너지고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이 정부의 성격을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인식을 받고 지금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도중에 지금 뉴스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신현수 민정수석이 사표가 수리됐다라는 그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와 그 검찰 인사를 놓고 마찰을 빚었었는데 사표가 수리됐다라고 하고요. 후임에는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이 지정이 됐다라는 소식인데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소식이 있으면 이후 뉴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앞서 황운하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이게 무슨 출마 선언 같다, 네.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앞서 그 본 영상에서 보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자, 앞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현재 상황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하겠다라는 그런 목소리도 냈고요. 어제 또 기자들이 묻는 그런 과정에서 앞으로의 정치적 의향이 있느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또 입장을 내서 약간 여유를 남기곤 했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이번을 계기로 해서 본격적으로 정치권에 뛰어들 거라고 지금 보고 계신다는 얘기인가요? 사실 이 중수청 설치 반대나 검찰 개혁에 반대하려면은 이보다는 이 중수청 법안 논의나 진전이 더 훨씬 더 많이 된 후에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러려다 보면은 뭐 한 6월까지 가게 되죠. 언론에서 분석하기를 윤 총장이 7월 임기를 마치고 그때 정치에 뛰어든다면 때는 늦다. 네, 이런 맞습니다. 분석이었습니다. 윤 총장 입장에서는 지금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추윤 갈등이 정점에 달했을 때 지지율보다 반토막도 더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초조하겠죠. 이제 이대로 내가 존재감 없이 사라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초조감 때문에 사표 제출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타이밍을 계속 노렸다. 이렇게 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형식이든 그러니까 뭐 선언을 뭘로 하든 뭐 어떤 의사 표현을 하든 실질은 정치 활동을 곧바로 시작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이 이제 대통령이 이제 수용을 했어요. 사의를 수용을 했는데 이후에 정치권에 뛰어들어서 검찰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든지 간에 정치권에 뛰어들어서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조금 전에 우리 황운하 의원께서 자꾸 이제 이 사표 선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시려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본인의 속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과연 앞으로 정치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자기가 검찰총장으로서 헌법과 법치를 지키기 위해서 한계가 있다. 그걸 많이 깨닫고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이 자리에서 이 여러 가지 압박에 의해서 할 수 없으니 밖에 나가서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다. 그것도 이제 결국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정치에 들어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런 생각을. 대선을 위해서 뛸 가능성도 있다고 예,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이번에 그 윤석열 총장이 사의를 표한 게 과연 민주당, 그러니까 황운하 의원이 발의하신 그 법안 추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한데 또 때마침 오늘 검개특위 열렸잖아요. 거기 참석하셨죠? 예. 끝나고 나서 그 나오는 얘기가 다양한 의견을 앞으로 듣겠다라는 그런 짤막한 말이 나왔더라고요. 이 말이 그동안에 이제 3월 안에 발의하겠다는 얘기 있었는데 발의 시점 연기될 가능성을 아예 배제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예, 연기될 수도 있고요. 네. 정치라는 것은 이제 국민들 눈높이를 항상 의식해야 하고요. 이제 그 지금 시점에서 국민들께서 가장 관심을 갖는 정치가 어떤 역할을 해주기를 원하는가 네. 이 부분을 항상 고민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방역과 그러니까 코로나 방역과 그다음에 민생을 살펴달라, 뭐 부동산 문제 등 경제 문제를 해결해달라 이것이 이제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주된 요구가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검찰 개혁을 추진은 하되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뭐 그래 논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기존의 어떤 그 뭐 기본 틀은 바뀌지 않겠지만 쟁점이 되는 몇 가지 내용에 있어서 논의 과정에서 그 내용이 좀 뭐 수정 보완될 수도 있겠죠. 네. 예, 그러한 논의 과정을 열어놓고 발의 시점이 뭐가 중요하냐 이거죠. 발의 시점을 애초에는 이제 뭐 3월 말이면 적당하지 않겠냐라고 했지만 3월 말도 그 3월 말을 잡았던 것은 내부의 의견 수렴인 의총,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들의 토론회 이런 것을 거쳤을 때 한 3월 말이면 가능하지 않겠냐고 봤거든요. 네. 그거는 뭐 여전히 유효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의견 수렴에서 또는 내부 전문가 토론에서 그보단 조금 더 논의 과정을 더 거쳐야 되겠다. 발의 시점을 조금 더 뒤로 밀어보자 하면은 늦출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늦출 가능성이 발의는 있다라고? 시점은 중요한 게 아니고 통과 시점이 중요하죠. 지금 그 의원님이 보시기에 지금 뭐 검수완박이라고 하죠. 예, 예, 예.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라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발의 자체 황은하 의원이 발의한 것 자체가 어떤 목적이 있다고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중수처 문제가 왜 이렇게 툭 튀어나오느냐.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법이기에 이렇게 튀어나오느냐. 지금 우리 황운하 의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코로나 방역 문제로 모든 국민들이 민생 경제에 집중을 할 때인데 네. 지금 상황에서 왜 이 문제가 나오느냐. 검찰개혁이라고 한답시고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가 지금 여야 간의 진통 끝에 그리고 검경 간의 오랜 줄다리기 끝에 지금 통과가 됐단 말입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면 공수처를 안착시키고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를 안착시키느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때지 이렇게 갑자기 국민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중수처 문제가 왜 튀어나오는지 모든 국민들은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 문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결국 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수사를 받거나 아니면 수사 대상이 되었거나 아니면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의 극소수의 정치인들이 이 부분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우리 황운하 의원께서 발의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시지만 이렇게 논의하는 부분 자체가 저는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을 자, 드립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된 지가 사실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발의했다라는 거, 이 법안 형성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셨다는 얘기인데, 자, 6대 범죄를 이제 완전히 이관을 하겠다라는 건데, 구체적으로 중수청이 어떻게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발의한 대로 된다면요? 이제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수사 기소 분리라는 것은 첫째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대선 공약 이행이라고 하는 그런 성격이 있고요. 물론 대선 공약은 문재인 대통령 혼자 제시했던 건 아니고 당시 바른미래당이고 지금은 국민의힘 대선 잠재 후보인 유승민 전 의원께서도 수사청 설치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었습니다. 네. 또 아까 서범수 의원께서 왜 갑자기 튀어나왔냐고 하는데 곽상도 의원도 지난 국회 때 이 법안을 발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야권에서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거나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는 새로운 이슈가 전혀 아니다. 그런데 지난 20대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는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는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검찰 개혁의 그 취지 목표는 검찰권이 너무 비대화돼서 여러 가지 병폐가 있으니까 검찰권을 좀 남용을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자, 또는 이제 축소하자, 뭐 제한하자 이것인데 지난 수사권 조정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검찰이 6대 범죄 수사권은 가지고 있죠. 6대 범죄 수사권을 이제 검찰에 남겨뒀는데 사실상 이 6대 범죄 수사권을 남겨두는 취지가 검찰의 직접 수사를 매우 제한하자는 취지란 말이죠. 네. 그런데 그 구체적인 그 시행령인 대통령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얘기하자면 길지만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서 별로 달라진 게 없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검찰이 작년에 제가 국정감사하면서 보니까
인력도 예산도 하나도 바꾸질 않아요. 직접 수사를 제한하려면 인력 예산을 우선 반영해야 되거든요. 하나도 안 바꿔요. 즉 검찰이 이전과 달라지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개혁을 수용하지 않으려 하는 거예요. 여전히 수사권 조정의 의미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거 이 국민들이 잘 모르시는데 야당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뭐가 바뀐 걸로 착각하는 것 같은데 검찰은 검찰 개혁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당에서 얼마나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 또는 어떤 성과가 있는지 그 법무부 간부들을 불러서 또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쪽을 불러가지고 어떤 것을 권고했는데 그에 대해서 얼마나 이행하고 있냐를 점검해봤어요. 권고사항, 개혁 권고사항은 수십 가지 있는데 이행되는 건 없는 겁니다. 관심이 없어요. 6대 범죄로 좁혀놓고 했는데 안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지는 게 없다. 예. 그래서 원인이 뭘까 이거는 결국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유지하는 한은 6대 범죄 하지만 6대 범죄가 연간 8,000건이에요. 네. 연간 8,000건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요즘 그 언론에 자주 소개되는 영국의 SFO 같은 경우에 연간 12건 처리합니다. 450명을 가지고. 말이 6대 범죄지 총 건수로 보면 굉장히 많잖아요. 검찰이 지금까지 담당해왔던 직접 수사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직접 수사가 줄어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검찰이 이거 줄여나가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것이 인력, 예산, 직제 이런 거에서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도 안 달라지는 거예요. 자, 바꿔놓은 시스템에서 검찰 조직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법을 발의를 해서 이를 통해서 아예 2단계 개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좀 앞당기자라는 그런 얘기신 거예요? 2단계 개혁이 좀 앞당긴 측면이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6대 범죄 수사가 완전히 넘어가게 되면 어떤 폐단이 있을 수가 자, 있습니까? 먼저 아까 우리 항 의원께서 말씀한 각 상도위원이 발의하셨다는 네.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 게 각 상도위원이 발의하는 수사와 기소 분리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의 수사기관의 단일화,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의 수사기관을 단일화해서 국민들이 두 번 수사받는 걸 불편을 좀 그걸 좀 극복을 하자. 한번 그런 차원에서 낸 법이기 때문에 지금 중수청 설치하는 법과는 완전히 결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이 정부 들어서 2017년 7월로 기억을 합니다만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라고 생각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조차도 검찰 개혁을 하면서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문제를 거론을 했습니다. 그게 2018년까지 우리 하자 하고 그 하반기에는 이걸 안착시키는 걸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도 공수처 문제는 중수처 문제는 전혀 없었고요. 그다음에 2018년 1월에 조국 민정수석이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를 하면서 네. 검찰이 잘하는 특수수사 분야 등에 대해서 한해서는 직접 수사를 인정을 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사정도 없다고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다시 이 여당에서 중수청을 만들자는 것은 결국은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셀프 구명 입법 내지는 정권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어떤 그 수단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뭐 이렇게 그 공격하는 토론을 안 하려고 했는데 네, 예. 이게 지금 중수청법을 제가 개인적으로 발의한 게 있고 당에서는 아직 뭐 안 했어요. 당론은 아니라는 특위에서는 거죠? 아직 안 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발의한 법안조차도 물론 이제 당에서는 제 개인 법안보다 더 늦출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행 시점이 문재인 정부 끝난 이후입니다. 내년 7월 이후입니다. 1년 이후에 시행한다는 거죠. 예, 내년 7월 이후에요. 문재인 정부의 정권비리 수사를 막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정권비리 수사를 막겠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그 시행 시기는 내년 7월 이후이고 그다음에 수사받고 재판받고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역시 제가 재판을 받고 있어요. 재판을 받는 사람은 검찰이 불러서 수사할 수가 없습니다. 피고인이 된 순간. 네. 그래서 저는 수사 대상은 아닙니다. 재판 대상일 수는 있는데 이 법원 내에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검사는 그저 공소유지만 하면 됩니다. 제가 수사 대상은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마무리해 주시죠. 예. 그다음에 그 내년 7월 이후에 시행되는
그 법을 가지고 지금 무슨 그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들이 수사를 안 받으려고 뭐 구명하려고 이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저도 한 말씀을 드리면 짧게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저는 사실은 중수청을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자고 해서 우리 황운하 의원께서 발의하신 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황운하 의원이 경찰의 수사 옹호론자로 제일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자. 그러면 대신에 저는 우리 황운하 의원이라면 당연히 경찰로 수사권을 넘기자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중수청을 또 만들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 의아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자 시간이 지나가는 걸 이 이후에는 좀 짧게 좀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 윤석열 총장이 중수청을 두고서 민주주의를 흔드는 제도다라고 하면서 최근 며칠 새 계속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자, 윤석열 총장의 반박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다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 연일 중수청에 대한 강경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중수청 검찰 폐지 시도라면서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걸겠다. 또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기득권 반칙에 대응 못한다면서 부패가 판을 칠 거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엔 검사처럼 전문성이 없다면 수사 착수부터 기소, 공소, 유지까지 모두 어려울 거다. 검찰이 세도가 갑질을 막아주지 못하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국민은 개, 돼지가 아니라는 뜻이다라는 그런 강경 발언을 이어갔는데, 자 지금 윤 총장의 주장을 보면 특히 이런 특수수사라든지 부패 수사 같은 경우에는 수사하고 기소 그리고 공소유지가 다 같이 가야지 이게 따로 떨어져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를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게다가 김진욱 그 공수처장도 또 이 말에 또 힘을 주는 또 발언을 했어요. 그런 부분은 좀 정상을 참작할 만한 윤 사항이지 않을까요? 총장과 김진욱 그 공수처장 등이 중수청 법안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해를 하고 있는데 뭐냐면 이 중요하고 복잡한 사건에 있어서 수사와 기소와 공소유지가 밀접하게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말씀이에요. 네. 그런데 그 이후로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 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즉 우리 수사청을 만들었을 때 이 중수청에서 중요하고 모든 사건은 아니지만 매우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이 있을 경우는 검사를 파견받으면 됩니다. 공판검사로서 오는 겁니다. 수사관으로 오는 게 아니라 수사검사로 오는 게 아니라 공판검사로 와요. 그래서 수사팀의 회의에 참석해요. 부인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증거를 어떻게 뭐 더 확보해달라. 증거관계 파악을 수사 초기 단계부터 소상히 파악해요. 그래서 수사와 기소가 밀접하게 연기가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수사청 법안을 만들 수사 기소 분리 TF에서 맨 처음부터 논의했던 사안입니다. 네. 이걸 이해를 못하고 수사와 기소가 연계되기 위해서는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 한다는 그런 이제 논리의 비약이 있는 거죠. 예, 수사청이 수사하고 중대하고 복잡한 예외적인 사건에 있어서 검사가 수사청에 TF에 팀원으로서 합류를 해서 얼마든지 수사와 기소가 밀접하게 협력하고 상호 연계될 수가 있다.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버려서 양면성이 있다. 지금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수사권의 오남용을 막고 그래서 인권 보호를 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있고요. 또 요즘같이 복잡다단하게 여러 가지 얽힌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가 되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할 수가 없다. 그래 되면 오히려 인권,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 보호가 어렵고 범죄에 대해서 적절한 대처를 못해서 인권 보호에 약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국적인 목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를 하되 여러 가지 시대 상황이라든지 사회적인 어떤 공감대라든지 공론화 절차를 거치면서 거기에 맞춰서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차근차근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정부 여당에서 하는 거는 너무 군사작전 하듯이 번개불을 콩꼽아 먹듯이 이 제도를 하나 만들고 있다. 그런 인식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서범수 의원님, 네.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국민 여론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렇습니다.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나요? 저는 검찰 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검찰 개혁의 내용에는 첫째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독립이고요. 두 번째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거다. 그 무소불위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수단 중에 하나가 이제 공수처와 검경사건 조정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일차적으로 됐으니 그걸 안착을 시켜놓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면 이제 말씀을 자,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걸 안착한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예. 그거 외에 이런 대안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건 혹시 없으십니까? 있죠. 예를 들면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인사권의 독립이 돼야 된다. 네. 최근에 주미애 장관이나 우리 박범계 장관의 그 인사 파동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 피해를 봐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검찰청의 인사권이 독립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 수사기관 간의 상호 견제 시스템을 갖춰줘야 된다. 그래서 공수처가 만들어지고 검경수사권 조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기소 편의주의입니다. 검사가 기소를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자기의 어떤 재량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소 법정주의로 가주는 게 안 맞겠느냐. 더욱더 가자면 기소 대배심 제도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야당에서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좀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요. 또 진보 진영에서도 이런 부분은 좀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들을 내는 분들이 있어요. 중수청 내용에 대해서요, 시기에 대해서. 시기도 그렇고 지금 앞서 말씀 드렸던 그런 내용도 관련해서 무조건 검찰을 수사해서 배제할 게 아니라 일부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걸 좀 더 구체화시켜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있는데 중수청 자체 지금 낸 법안 발의안 중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조정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쟁점이 몇 가지 쟁점들이 있습니다.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 공소청의 검사를 네. 수사검사가 아니라 공소청의 검사를 어떤 방법으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참여시켜서 수사와 기소와 공소유지가 매끄럽게 연계되도록 할 것인가. 잠깐만 여기서 시청자분들 헷갈릴 수 있는데 공소청이라 하면 현재 검찰이 이제 공소청으로 옮겨간 다음에 그 얘기죠. 조직을 말씀하시는 거죠? 검찰청의 검사든 네. 공소청의 검사든 공소관으로서의 검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네. 이 공소관으로서의 검사가 수사, 기소, 공소유지에 어떻게 이제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서 이것이 매끄럽게 연계되도록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어놓고 논의를 열어놓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수사권 개혁, 이른바 수사권 조정이 안착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맞는 말씀인데 이것은 수사권 조정이 안착된 후에 중수청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은 또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수사권 조정의 안착은 주로 경찰과 검찰의 상호 관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네. 경찰과 검찰의 관계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이 수사청이 신설되면 수사청과 검찰의 관계는 경찰과 검찰의 관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경찰과 검찰의 관계, 즉 수사권 조정된 내용, 수사권 개혁된 내용이 안착되면 그것이 안착되는 것이 뭐 얼마나 오래 걸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안착되는 것과 중수청에 출범하는 했을 때 중수청과 검찰의 관계에 그대로 적용될 부분이기 때문에 병행 추진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면 열어놓겠다. 뭐 그런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간 관계상 오늘 토론 요 정도에서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워낙에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앞으로 서로 논의할 시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 그 사퇴 이후에 과연 이 중수청 논의 그리고 법안 발의가 실제로 입법 과정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이게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지 이 상황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범수 황운하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